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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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설유치원 교사입니다. 9월 2일 집회에서 문경민 선생님이 발표하신 추모사를 대독합니다. 추모사. 저는 당신을 몰랐습니다. 지난달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근처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2년차 교사라는 말을 듣고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랬던 저와 많은 이들이 지금 당신의 죽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당신이 일했던 학교에 가보았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비가 떨어졌습니다. 학교를 들은 화환과 겹겹이 쌓인 조화, 젖지 않도록 비닐로 덮인 편지와 메모를 보았습니다. 학교 건물 맞은편에는 몇몇 선생님들이 끼엄끼엄 앉아 당신의 일했던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도, 당신이 숨을 거둔 교실 앞에도 메모와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에 쓴 글씨들이 하나같이 바르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대학 후배가 쓴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에게 어제부터 자꾸 불쑥불쑥 눈물이 나네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1학년, 2학년 때 선배와의 추억이 아프게 떠오릅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연극했을 때, 같이 밥 약속했을 때와 같은 사소한 기억 속의 선배는 어른스럽고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추모가 고마우면서도 화가 나요. 왜 하필 선배였을까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바뀌는 걸까요? 그저 선배가 아프지 않기만을 빕니다. 봄같이 환하던 선배 덕분에 저도 함께 찬란한 20대를 보냈습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자 비로소 당신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후배와 함께 밥을 먹었을 당신, 한 사람의 눈에 어린스럽고 반짝이는 사람으로 비쳤던 당신, 봄같이 환했고 누군가와 함께 찬란한 20대를 보냈고 항상 기억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았던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도 만나보았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을 다재다능했고 활발했던 사람으로, 가르치는 일에 열성을 보이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켰고 그림을 잘 그렸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당신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은 학교 계단을 오르다가 힘이 빠져 쪼그려 앉았을 수도 모릅니다. 버거운 통화를 끝낸 뒤 적막한 교실에서 두 손에 얼굴을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에게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맑은 목소리로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전 컴컴한 방 침대에 누워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내일의 출근을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신은 깊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듯 서서히 침잠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부수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들의 사과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명확하지 않고 의구심은 커져가며 들려오는 건 당신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이 싫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노라.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노라. 학부모는 교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사회라는 말이 저는 싫습니다. 괴롭혔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뿌옇게 흐린 모습으로 상상할 따름입니다. 희미한 상상 속에 그 모습은 내게 악의 찬말을 쏟아냈던 누군가와 겹쳐듭니다. 그때의 기억과 함께 내가 겪은 우울감과 열패감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버리고 맙니다. 돌아보면 당신처럼 세상을 떠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들만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살한 현장 실습생 콜센터 직원이 있었고 태음으로 세상을 등진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무례함과 이기심과 삐뚤어진 잘난 척을 생각합니다. 가짜는 논리와 모렴치와 하찮은 똑똑함을 생각합니다. 그 말이, 그 표정이, 그 목소리가 저열하고 천박한 이 시대의 상징 같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이 상황 자체가 싫습니다. 아동학대, 직위해제, 이야기 듣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며 1년을 시작하는 것도 당혹스럽습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차츰 차올랐던 고통의 수위는 당신의 죽음으로 넘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게도 당신의 죽음을 지렛대 삼아 우리의 현실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작에 이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교육당국과 국회를 흔들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당신의 죽음 없이도 변화를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가 2달 전에 있었다면 어쩌면 당신 또한 우리 옆 어딘가에 앉아 함께 눈물과 땀을 쏟으며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제 살지 못한 어제를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었을 30과 40의 삶을 그 이후의 삶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을 상상합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상상하고 당신의 웃음을 상상하고 당신이 감탄했을 노을진 하늘과 하얀 백사장 너머 푸른 바다를 상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느낀 시원한 가을바람을 생각합니다. 벅찬 마음으로 삶을 누렸던 순간이 당신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짧은 삶이 담겼던 교실을 생각합니다.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요즘처럼 많이 드는 때도 없었으나 교실의 아이들은 저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웃으며 다가오고 그런 아이들의 순박한 웃음이 서럽고 미안해서 저는 죄책감을 느끼고 맙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을 회복하고 상냥하고 노련한 모습으로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며 곁에 있는 동료와 함께 이 시대의 물결을 헤쳐나가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2023년 9월 2일 문경민 대도